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연세대학교 소아과학교실의 교육수련부를 맡고 있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우리는 알고 싶다의 하나로 신생아과 한정호 교수님 모시고 소아청소년과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저희 병원의 신생아과 한정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부 교수 한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신생아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인데요. 신생아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생아과는 말 그대로 아픈 신생아들을 돌보는 과입니다. 선천기형이 있는 아기들도 있고 유전적인 이상이 있는 아기들도 있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기들도 있고 일시적인 호흡곤란이 있거나 다른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저희 과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환자군은 바로 미숙아입니다. 예전보다 아기를 늦게 낳게 되면서 그리고 인공수정의 비율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조산아의 비율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전 세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조산아의 비율은 반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조산아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프게 되면 부모님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 본연의 일들을 포기를 하고 올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정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기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 가족 전체가 행복한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고요. 미숙아를 합병증 없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아기들은 300, 400g, 세계적으로는 200g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기들이 거의 몸무게 10배 이상 클 때까지 잘 성장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돌봐야 되는데 몇 달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의료진, 의사들,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의 이제 큰 노력이 필요한 되게 힘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무사히 퇴원을 해서 보호자와 함께 이제 외래 방문을 하고 웃으면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저희는 이러한 보람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의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생아과는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내에서도 고유한 영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시는 건장한 체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체중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러신 분이 신생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의 300배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과는 첫 번째로 이제 신생아 분과가 아니라 신생아과입니다. 이제 신생아 전체를 돌봐야 되고 대부분의 과가 호흡기 분과, 내분비 분과 이런 식으로 계통별로 환자들을 보고 있다면 저희는 신생아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할 때쯤 보면 처음 보는 질병을 가진 아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모르는 걸 찾아보는 배움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생아과는 정말 다른 분과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고 일반 소아와도 많은 다른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생아과 의사들만 볼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좋아서 신생아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굉장히 보람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까지 갔었던 아기들이 놀라운 생명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결국 퇴원을 하게 되고 엄마와 함께 외래 내원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제가 감히 이 아기와 가족의 이 전체 생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큰 자극이 되고 큰 보람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문에 대한 자극, 또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 또 고유하고 독자적인 전문 영역, 그리고 엄청난 생명력, 그것으로 인한 회복력으로 우리가 비할 수 없는 기쁨을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전체에 준다는 것인데요. 요즘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신생아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 강사 지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한 세 분이 맞죠? 세 분 강사를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 모집은 안 되는데 강사는 세 분이나 지원을 할 정도로 꾸준히 지원하시는데 신생아과가 응급도 많고 또 아이들이 어리고 약하고 변화도 심하고 중환이고 더욱 어려우신데 우리나라는 물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당직을 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은 의사 선생님들 신생아과를 지금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신생아과를 선택한 이유와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무리 MZ세대다, 이제 젊은 사람들 쉽고 편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아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이 아픈 아기들이 건강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보람과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신생아과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신생아과의 근본적인 보람은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과 이제 많이 상황이 또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힘들게 아기를 봐도 병원 입장에서나 주변에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사 개인의 행복과 삶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이 전문 영역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한 길이겠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신생아를 본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예전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신생아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수련하는 과정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려면 산을 먼저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소아청소년과 전문 영역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전문 영역을 잘 개발을 한다면은 충분한 일자리와 보상이 뒤따르고 역량을 발휘할 자리가 충분해지고 발전이 있는 것이고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 신생아과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 병원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소아청소년과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시사하는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에는 수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생아과는 이전보다 많이 보상을 받게 되었고, 과연 신생아과의 뭐 수익적인 부분이 올라가서이냐? 이건 아닙니다. 신생아는 아주 적은 용량의 약만 쓰게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이런 보상을 받고 있느냐? 아마 이제 신생아를 보는 이 진료 자체에 대한 가치와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정부나 이제 의료계에서 알아주어서 이렇게 수가의 발전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했고요. 미수가 한 명을 합병증 없이 잘 키우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두의 노력을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보상을 받으면서 좋은 시설과 인력들을 갖추게 되면 이 안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고 새로 좋은 이제 인력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선순환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체에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아기의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이 묻는 질문들을 대답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케어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보상들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본인들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일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사례가 저희 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뭐 대표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하는 과인 내과적 치료는 무형의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무형의 진료를 정당하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은 바로 그 점이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겪게 된 근본적 수십 년간의 우리 의료계의 문제였는데 신생아과가 이렇게 그 부분을 탈피해서 정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모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는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서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필수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과 이전에 선생님께서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십니다. 의대생 인턴 때 어느 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귀여워서 좋아하는 뭐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아기들은 정말 순수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즐거우면 웃고,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순수한 아기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기들을 돌보는 부모들도 같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가족 전체의 행복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과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뭐 신생아과 선택한 데 큰 후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선택한 데도 전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힘든 시점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말 많이 힘든 소아청소년과 많이 힘든 시기지만 어린이가 있고 아기가 있는 한 소아청소년과는 어디에나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필수 진료과이고 결국 어디에도 사라질 수 없고 존재해야 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적절한 보상들과 뭐 이런 진료적인 수가적인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한 보상이 계속 점점 좋아진다면 결국 이런 저희 소아청소년과도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청소년과는 그 어느 과보다 보람찬 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그리고 아기를 아프지 않게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다면 오셔서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소아청소년과도 하고 내과도 하고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제 웃을 때 그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사 생활하면서 진료하면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귀엽다. 이쁘다. 네, 웃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신생아학을 교수님께서 전공하시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미래에 발전시켜 나가실 어떤 분야들이 있으신지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미숙아를 잘 보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미숙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들도 굉장히 많고 복잡한 생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임상적으로 진료 경험도 쌓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도 밝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숙아 중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두뇌나 폐, 심장 이런 중요한 기관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임상과 진료에 계속 힘쓸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과의 한정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상조교수 한정호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이메일이 잘못 날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떠도는 소문이나 그 우리를 얘기하는 별명을 알고 계신지? 진짜 있나요? 예, 어떤? 좀 기분 나쁜 겁니다. 큰 정우, 작은 정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 기분이 안 좋아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젊은 정우, 늙은 정우 들어보셨나요?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뭘 좋은 걸? 네, 그 중에 제가 조금 기분이 좀 좋은 게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전 모든 걸 처음 들었는데. 그래요? 진짜 기분 처음 좋은 들었어요. 하나가 있는데 네. 잘생긴 정우, 못생긴 정우가 있는데 아,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잘생긴 정도가 아닌 걸로. 제가 나이로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